안녕하세요. 오늘의 멘토 정명애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을 2개 소개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직장맘인데 코로나를 견디기가 힘드네요. 아이가 혼자 줌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장을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코로나를 끝나면 다시 구직을 해야 할지 그냥 아이를 잘 키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한 어머니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사표를 내야 하나 망설이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한 분은 이미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일을 할까 고민하고 계시네요. 두 분의 고민이 달라 보여도 사실은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어머니들이 겪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과 가정, 특히 자녀 양육과 일,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엄마인 내가 희생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거죠. 그런데 생업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어머니의 불안은 훨씬 더 크실 겁니다. 일과 자녀 양육,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우선 이 문제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 줌 수업을 충실하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는 학습의 양극화 현상으로 자녀가 학습 빈곤층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고민의 뿌리는 학습의 결과인 성적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줌 수업을 도와준다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생길까요? 엄마가 도와줘서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한다고 해서 자녀 스스로 공부의 맛을 알아가고 있을까요? 엄마가 앞장서서 모든 줌 수업을 체크하고 앞에서 이끌어 간다면 엄마 주도 학습이 되고 맙니다. 엄마는 직장을 그만둘 때 경제적인 보람과 개인적인 성취감을 함께 포기한 겁니다. 만약에 자녀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퇴화된다면 엄마의 포기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두 아들을 위해 10년의 교직을 아낌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아들의 학습을 앞에서 이끌어갔죠. 공부 시간, 시험 준비, 학습지, 참고서, 학원, 과외 모든 것을 제가 선택하고 아들은 그냥 따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공부를 하더니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들은 공부를 완전히 놓아버리더군요. 주도 학습은커녕 공부를 진저리 나게 싫어하는 그런 무기력한 학생이 되고 말았어요. 저에게 이런 말도 했답니다.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알았어요. 완벽한 뒷모습을 보여줄게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나는 절대로 공부는 안 할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중요한 요소는 내적 학습 동기와 성취감입니다. 이 세상에 공부가 너무 좋아서 안 시켜도 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인류를 호모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200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는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지금의 문명을 이루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을 느끼고 자꾸 배우고 싶어하는 호모사피엔스의 DNA 덕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모두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이고 공부 DNA가 장착되어 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다만 공부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내적 동기에 불이 붙어야 진짜 공부인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는 보상과 같은 외적 동기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하고 싶은 공부와 부모가 시키고 싶은 공부가 다르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공부의 범위를 좀 넓게 확장시켜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성적으로 상징되는 교과 공부만이 아니라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 운동, 책, 게임 뭐 이런 것 등 안 시켜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재미있는 것은 스스로 배우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렇게 내적 동기의 불이 확 켜졌을 때 엄마가 시키는 공부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에 관해서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할 때 자기주도 학습의 뿌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민의 두 번째 뿌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엄마 내면에 들어있는 조바심에 대해서 점검해 봅시다. 사실 조바심 나쁜 게 아니에요. 조바심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니까요. 조바심은 마음속 추격자라서 늘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면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겠어요. 많은 경우에 엄마들의 정보와 수단은 서로의 조바심을 막 자극해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해줄 수 없는 어떤 정보를 들으면 조바심에 확 불이 붙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자녀가 못마땅해 보여서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지? 그것만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이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나? 요거를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세요. 아이들은요, 작은 거,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하나, 엄마의 엄지척, 그리고 미소, 이런 거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행복 근육을 튼튼히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 훨씬 커다란 행복 조건이 주어져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여기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해줄 때 행복한가? 하고 물어보는 조사였어요. 그런데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맛난 음식, 용돈, 놀아주기, 이거 다 제쳤어요. 1위는 바로 엄마 아빠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서 행복 근육이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아이 옆에 있어주는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때로는 아이 곁에 오래 있는 것이 더 해로운 엄마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라요. 자녀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공부에 대한 조바심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엄마도 사람이니까 자연인으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서 만족하고 싶은 욕구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삶과 욕구는 꽁꽁 싸매서 탁 묻어두는 엄마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가 좋은 점수를 받게 하려고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쓰는데 그 돈의 일부라도 엄마 공부를 위해서 좀 쓰시라고. 엄마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나면 자녀의 성공으로 보상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 아들의 공부에 집착했던 것도 공부 잘하는 아들의 엄마로 빛나고 싶었던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람이 우선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보람의 결과로 수입이 따라오는 그런 일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녀가 어릴 때는 일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일에 지쳐서 집에 왔을 때 자녀가 짐덩어리 또는 내 삶의 방해꾼으로 느껴진다면 그거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잘 나누는 지혜가 필요해요. 제 경험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는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억울했어요. 연금을 포기한 대가가 겨우 이거라니. 근데 그보다도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부모 역할에 대한 공부, 상담, 심리학, 생명문화 등 정말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아들의 점수와 성적은 내려놓고 대화하기, 특히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경청의 매직을 체험한 거죠. 처음에는 아들 앞에만 서면 귀는 닫히고 입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저절로 쏟아졌어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 입에다 테이프를 딱 붙이고 귀를 크게 열려고 엄청 노력했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점점 재미있게 느껴져서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경청이 되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를 발견했는데 점수와 성적을 빼고 나니까 우리 아들들은 좋은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안경을 벗고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그래서 두 아들은 공부는 어떻게 잘했고 대학은 어디를 나오고 뭐 이런 거를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는 부모의 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배우나 봐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보고는 아, 공부가 재미있는 거구나 하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대학 입시라는 발등의 불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자기 주도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어떤 대학, 어떤 직장,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난 6월에 두 아들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미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아빠가 된 두 아들과 이런 여행을 할 수 있게 이해해준 며느리가 고맙다. 그렇게 말했더니 두 아들이 동시에 저에게 말하기를 엄마,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고맙죠. 엄마랑 여행 다니는 아들이 요새 어디 있어요. 여행 내내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이야기 꽃이 피었답니다. 그건 제가 꼭 붙잡고 있던 경청의 끈이 피어낸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오늘 일과 자녀 양육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